연호를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딱 보니까 교수님들 몇 분 안 계시는데, 예, 자, 그 50개 대학 교수님들은 저희 호국단 계좌로 불참했던 그 송금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벌금 아시죠? 자, 대표로 이제 나오셔서 김병준 교수님이 지금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벌금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거 매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은 조금 약간 어색한 마음도 듭니다. 왜냐, 방금 오상정 단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50개 대학 80여 명 교수분들이 제가 일일이 다 개별로 통화를 했습니다. 다 개별로 참가를 해 주신다고 했고, 혹시나 참가를 못 하실 경우에는 마음으로나마 전하니까 명단에 올려달라.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뭐 거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오늘 벌써 5차의 국민 벌기 대회를 이르게 됐습니다. 아까도 모두의 아까 그 선관위 이자들이 뭐 1조 원의 경비를 1년에 쓴다고 그래. 참 굉장히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뭐하지만 교수 1년 연봉이 평균 연봉이 1억이 안 돼요. 조교수부터 시작해서 정교수까지요. 그런데 이자들 300여 명이 1조 원을 쓴다고 그래. 잠깐 계산을 했더니 물론 그분이 다 본국으로 나가진 않겠지만 연평균 3억을 쓰더라고요. 여기 있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야, 정말 우리나라가 썩었다 해도 이 정도로 썩었지. 도대체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조작 사기 제가 볼 때는 당장 해체되어야 됩니다. 조작 사기 선거. 뭐 어떤 세칭 우파라고 자기는 열심히 우파를 찍고 있는데 도대체 부정선거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참 어리석은 그런 집단들이 제 지휘에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15 부정선거 때 다 그 사형을 당했는데 이렇게 그 부정선거를 외치고 다 사형을 당하는데도 이자들이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을까? 그럼 거꾸로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사형을 정말 감수하고 그 정도의 일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목숨 내놔야죠. 정말로 우리나라가 썩었습니다. 5.18 유공자가 어떻게 임명되는데 10%의 가산점을 얻고 전라도 사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라도 사람이 대부분이죠. 지금 경찰 저기 받고 있는 선관위 이 조직들의 대부분이 50% 이상이 전라도 사람이라고 최근에 들었습니다. 아니면 나한테 증거를 갖고 와서 호소하세요. 이 자들이 끝끝내 이렇게 부정선거를 외면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는 정말 공직선거관리법에서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사전투표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제1차적으로 투표관리인 직위를 찍어라 이런 정당한 요구에 건방진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된다 3번을 반문하죠.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말 패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정당하게 법대로 판결을 받아서 사형을 받든지 그 죄권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경찰 뭐하고 있는 자빠지는 거야? 아직까지도 고발한 지 지금 1년이 넘었어. 이자들아, 당신들이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집단이야.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려면 기본적인 책무를 해야지. 그것이 바로 즉각 수사 착수야.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공부 못하는 것들이 대개 남을 흉보고 일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앞으로 4.10 총선 이후에 다시는 우리가 선거를 맞이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최고조의 징병이 뭐예요? 강서구청 보궐선거, 아주 부정선거의 피크아웃을 이루더군요. 근데 부정선거를 몰라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없애고 대만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너무 이제 감정에 섞여서만 얘기를 하진 않기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자 이거예요. 법대로. 법을 안 지키는 놈들이 바로 선관위 너희들이야 이놈들아. 경찰도 똑바로 하는구나.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경찰 아니냐.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이 조금 벅받쳐서 구호 외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명만 하고 안 나온 교수들도 대변해서 앞으로는 서명을 안 했으면 돈이라도 갖다 내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오단장 없어. 오상정 단장 의 지휘자가 죄송합니다. 사회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으니까 사실 저는 지금 만 64세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전부 다 12살 저희 띠동갑 이 교수님이 바로 앞에 와 있어요. 이 교수님은 사실은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정말로 제가 눈물겹게 그냥 우리 동네 살아요. 소주도 같이 먹고 울분도 같이 토하고 이런 분을 못 봤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맹지석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앞에 분들이 다 얘기했네요. 우선 검찰이라는 직업은 뭐 하는 직업입니까? 도둑놈들 잡는 소송 사건에 대해서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 이걸 가려기 위해서 수사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 듣고 솔직히. 수도 없이 그럽니다. 중립이 뭐와 뭐의 중립입니까? 뭐와 뭐의 중립입니까? 경찰은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집단 아니에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그런 건 없지요, 경찰이. 자, 그러면 경찰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부정선거에서 재심에서 그것도 대법원 그 대법관들 앞에서 나타난 수없이 많은 부정선거 증거들 이거 현장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경찰이 해야 할 일이죠. 난 오늘 사실은 지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할 때 연설에서요, 제가 이 한동훈 그 선관위 경고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랬어요. 근데 사실 마음속에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유무는 저도 모릅니다. 단지 많은 경험에 의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략적인 그런 연설을 했던 거예요. 그 전략적이라는 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요 관철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른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 근데 이거를 들고 나왔던 이 사실은 진위가 뭐냐 라는 것.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미 4년 동안 외쳐왔어요. 그런데 정당에서 나온 건 이번에 처음이라고요. 이 사람이
이 투쟁을 아니면 경고, 이 행위, 행동, 행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빠져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함정이 깔려있는 연설이었었습니다. 국힘당에. 그래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게 뭐냐. 국힘당 전체가 나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못 빠져나가지요. 국힘당 전체가 나오면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이런 그 계획적인 전략 전술적인 그 연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지한다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물론 이준석이가 얘기한 그거에 대한 답변이었겠습니다만은 뭐 여당이 무슨 부정선거에 개입하는 거는 수준 이하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당신 음모론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율배반적이야. 한동훈 말이 이율배반적이에요. 하나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 그러면 끝까지 그 기조를 유지해야지 어째서 법적인 질서대로 하자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럼 그 정권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전 말은 정권은 법적인 그 순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이. 게다가 덧붙여서 국정원에서도 밝히지 않았느냐. 국정원에서 밝힌 건 뭡니까? 선거 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선거 부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증거가 명확치 않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신 저 검찰 출신 아니야? 검찰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게 검찰이야? 우리가 소송 걸고 기소한 거에 대해서 진위 유무를 수사해야 될 거 아니야? 증거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명확한 증거를 대라는 얘기야? 증거가 없다니? 반지성적 비과학적인 일이야 이것은. 지금 그래서 전략적인 이런 얘기가 한동훈 아니면 국힘당에 필요한 건가?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는 게 혼란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힘당 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 마음속에 이런 방향일 것이다라는 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거 간절시키지 못할 테마인 거 모르고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왜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서로 약속된 거 아니냐. 내가 총대 낼 테니까.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공천 완전히 끝나고 어떤 부류의 후보들이 당선됐는지 지금 듣자니까 유승민 계열이 당선됐다 등등 말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선거 시스템에 의거한다고요? 시스템이 뭔데? 내용을 알아요? 시스템 내용? 80%가 어쩌고 저쩌고 그 80%가 내용이 뭔지 아느냐고요. 여론조사 기관은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선관위가 돈 대줘서 SOI 하는 것이 7개예요. 그럼 선관위 말 안 듣습니까? 아직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여론조사 기관. 그런 데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선거 등등 해가지고선 80%를 무슨 당원이 아닌 사람들한테 한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미 경험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그때 이준석하고 나경원이 대표했을 때인가? 그때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시스템은 공학자들이 나 같은 공학자들이 주로 즐겨 쓰는 말이야. 함부로 시스템이란 말 쓰지 말라 이 말이야.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증거가 없는 거를 확실히 한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대봐. 어떤 것이 증거인지 내놔봐 한번. 입서비스 좀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진실성을 가지라 이 말이야. 진실성을. 이게 국회의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고
뭐 소수당이 되고 이런 문제야? 국가의 정체성이 걸려있는 문제다 이 말이야. 부정선거가 국회의원 뭐가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 이런 문제냐 이 말이야.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당신들 다수당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건 줄 알아?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나왔다 이 말이야. 무슨 한동안 좀 기대를 가졌더니만 요즘 행보 보니까 자꾸 의심이 가요. 그렇다고 뭐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천하는 그 사람들, 당선된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사람들을 공천시켰는지 이거를 좀 분석한 후에 판단을 좀 해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정신의 마지막 문단에 말씀을 드리고 그만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고개를 높이 쳐들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행진 때문에 이게 참여 인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가 200분 이상 넘지 않으면 행진 안 하겠다고 지금 정보관들을 하느라고 제가 맹주성 교수님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상식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법대로 하자는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법이 정한 대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사실 알지 왜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자, 저희들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한 것을 그 법대로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관철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관철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날인 관철하라! 관철하라! 자, 여러분 계속 이 목소리가 퍼져나가야 될 겁니다. 계속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한동훈 야 그러면 사전투표 폐지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맹주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증거, 제가 이제 2020년 초창기에 저희와 함께 손발을 맞췄던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왜 이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왜 말을 시원하게 못해? 그랬더니 어쨌든 본인들의 입장은 사법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부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증거를 이거는 명확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들 입장. 그래서 이번 지난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또 뭐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저는 저 욕 좀 해도 돼요? 예? 욕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저 새끼들 진짜 가만히 놔두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진심으로. 제가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새끼들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21대 총선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끼들이 끝까지 지금 전자 시스템을 고집하는 이유가 저는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지금 선거 제도를 중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한동훈도 개인투표 법대로 하자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입소문 왜 법대로 안 해? 법대로 안 하니까 뭐가 이상하잖아. 우리들의 역할은 그러한 의구심을 내 주변 사람들과 하여간 계속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의 팔자입니다. 어쩔 거야 뭐. 여러분들 팔자련이 하시고 계속 우리들은 왜 법대로 안 해? 왜 법대로? 우리는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선거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정당에서 왜 입을 다물고 있을까? 왜 입을 다물고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경찰관 여러분들, 아까 맹주성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지난 3년 동안 이 짓을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각하 결정을 내리는데 2년이 걸립니까? 그러니 극소수의 경찰 조직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이 이번에 공천이 됐습니다. 아시는 분이 공천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당선이 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당선되면 제가 그분 바지끄레기 잡고 제가 진짜 경찰 고자질하러 다닐 거예요. 의원님, 저 10세가 이직을 했어요. 저 새끼들이 수사 안 했어요. 나 고자질하러 다닐 거예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나 더럽게 가벼워요. 딱 생기고 막 가볍게 생겼잖아. 정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서러웠던 시절을 보냈던 대한민국의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던 것을 인지하고 있던 의원들이 탄생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이 부조리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였어요. 맞아요.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들어갔을 때 우리 체면 따지지 말고 맹주성 교수님도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실 거예요. 역시 대한민국 살리자는데 무릎 꿇는 게 뭐가, 제가 보호대 드릴게요. 내가 선거보다 타면 보호대 있어. 제가 그거 꼭 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7년을 보냈는데 그깟 무릎 꿇는 게 뭐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총선 얘기는 하지 마세요. 가급적.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게 그들이 진입을 했을 때 우리는 그들 진짜 바지끄레기 끄집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어쩔 거야. 우리가 아쉬운데. 자,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이치도 한국 투개표 과정은 허점 도중이 중앙선관위 해킹 의혹 즉각 수사하라. 수사라. 중앙선관위 해킹 의혹 즉각 수사하라. 해킹 보안체 마련 않고 기존 투개표 시스템 강행하는 중앙선관위 규탄한다. 중앙선관위 규탄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날인 관찰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날인 관찰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투표관리관
자, 여러분,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여기 지금 차 주차도 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걸 보고 그리고 우리들 구호에 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설마 중앙선관위가 저런 짓거리 하겠어 하고 있는 경찰들 들으라고 그렇게 우리는 목소리를 내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아는 내용 또 하고 우리 아는 내용 또 하고 자다가 잠꼬대도 관찰하라 하는 걸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아까 준비되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했고, 다음 이제 저 만나서 진짜 개고생을 하고 계시는 ROTC 김병태 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행복하시죠? 아니 그럼요. 예, 대머리 사람은 어르신들입니다. 아니 차에서 긁고 가는 거야 이 새끼. 이거를 해줬어야 되는 거야. 이래 부를 거야 이거. 가만 놔뒀어. 그래갖고 2단 옆차기로 뱃돼지를 그냥 죽창을 내야지. 아니 이걸 했어야 되는데 순간에 저기 욕인가 뭔가 해서 이런 샵샤게. 이런 샵샤게 이거 죽여 샥샥샥샥. 충성! 오늘 행진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항상 했는데. 내가 할 거야. 우리는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올 코트 프레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ROTC 애국동지 회원분들은 다 70세 이상 80대입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오늘 사실 어제 45명 참석했는 거에 절반밖에 못 나오셨어요. 인정합니다. 안타깝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노란의 위기에 있는지 이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사변이 있었습니다. 이 6.25 사변을 거치면서 북의 실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한마음이 돼서 격퇴하는데 한미동맹이 결정적으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체결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그 뒤로 더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이걸 가지고 쫙 던져버려. 전두환 대통령이 산업 고도화를 성취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국력이 신장되자 북은 통일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무력 통일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들은 방향을 바꾼 것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 진지전 사상전으로 완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남한 내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진지, 북의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첩을 대폭 난파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간첩을 만들었어요. 그 간첩 인원이 15만여 명이라는 것을 김국성 씨가 작년이 아니군요. 그렇죠. 작년 제5차 ROTC 애국 포럼에서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간첩 15만 명을 양성해서 직접 운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가만인 것은 자생 간첩이 얼마인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간첩 15만 명이면 330명당 한 명이 간첩이에요. 2006년도부터는 간첩 난파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더 이상 넣을 곳이 없어서
간첩 난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모든 곳에 다 간첩이 있습니다. 군대에도 간첩이 있고, 중앙선관위도 간첩이 있고, 국회에도 간첩이 있고, 행정부안에도 간첩이 있고, 없는 곳이 없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분들이 했던 것이, 북이 했던 것이 뭐냐? 바로 진지전 첫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상교육인데, 사상교육의 시작이 바로 전교조였습니다. 전교조가 교육 통로에서, 우리 교육 안 받는 학생 없어요. 전 국민이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 교육 통로를 장악하고 계속 사상교육을 하는 거예요. 불온 사상을 계속 주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전대협 다음에 한총련,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상교육을 해서 공산사회주의에 대해서 확신하고, 공산사회주의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공산사회주의에 대해서 사랑하는 이런 사명감에 불타는 북의 전사를 양성했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전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졸업 논문이 뭐였느냐 하면 중국 공산화였어요. 중국 공산화, 이게 제 졸업 논문입니다. 중국 공산화하는데 몇 명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딱 2명이 필요했어요. 누구였느냐?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코민테른을 만듭니다. 세계 적화를 하기 위해서, 세계 적화를 하기 위해서 코민테른을 만들었는데, 코민테른에서 1등 했는 두 사람이 가장 적화하는데 좋은 나라가 어디냐? 가장 효과 큰 데 어디냐? 중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은 4억이 넘었습니다. 마링이라는 사람하고 모이틴스키라는 사람이 중국에 침투합니다. 2명이 중국 공산화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1919년에 중국에 들어와서 2년 동안 교육을 해서 1921년 7월 달에 상해에서 13명을 공산당 창당하는데, 공산당을 창당하게 됐습니다. 13명이 공산당 창당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중국 4억 명을 공산화시켰습니다. 4억 명 공산화시키는데 몇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13명! 그 13명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확신하고 희망을 걸고 사랑했습니다. 사명감에 불탔어요. 사명감에 불타면 그 정도 큰 힘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총련 전대협을 거치면서 전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다 집어넣어요. 처음에는 그게 진지가 아니었어요. 진지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뭐였느냐? 교두보, 겨우 교두보였는데 계속 양승해서 집어넣으니까 뭐가 됐느냐? 공고한 진지가 됐어요. 공고한 진지가 다 있습니다. 지금 왜 이래 우리 고생하느냐? 이 알리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언론 방송이 해야 되잖아요. 언론 방송이 언론에 장악돼서 한마디도 방송하지 않고 신문에 기재를 해주자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에 장악돼서 그래요. 언론에는 바로 그들 전사들이에요. 전부 전사들. 그래서 북의 진지가, 공고한 진지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북의 진지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고요. 북의 진지라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북의 진지가 바로 민노총. 민노총이 없는 곳이 없어요. 민노총은 전부 다 북의 진지 세력으로 100%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언론도 거기 산하에 있어요. 두 번째 공고한 진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모인 이 이유입니다. 바로 중앙선관위가 버금가는 북의 진지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권력의 창출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만 장악하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일찌감치 이것을 갖다 간파하고 1990년대 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공무원 집어넣기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전사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그 전사들이 모인 곳이 중앙선관위예요.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체 2,970명 가운데 2,360여 명이 정확하게 75%예요. 그 사람들이 종북이에요. 종북. 북의 전사라고요. 북의 전사. 그리고 특정 지역 연구자가 46%. 이거는 그 최근 한 1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채용되는데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가점주의가 있어요. 최근에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선관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조용하게만 살던 제가 왜 이렇게 나오신지 이제 겨우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계속 연구해왔고 제 졸업 논문이 공산당 중국 공산화였고 거기에서 모든 걸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속성을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비밀주의 속에 움직입니다. 다 비밀주의 속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몰라요. 지금 나라가 진지들이 쫙 모든 분야에 다 깔려가지고 진지가 구축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안토니오 그람시 이 이론에 따라서 상호연대 뮤추얼 솔리다리티 상호연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능화시켜요. 무능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맘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조종하느냐? 북이 조종합니다. 북이 조종하면 이것들이 전부 다 한 통속이 돼서 상호연대에서 움직입니다. 이거를 요새 이제 뭐 카르텔을 그러는데 정확한 표현은 상호연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밀주의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험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설마 요새 간첩이 있느냐? 설마 요새 무슨 부정선거가 있느냐? 이런 바보 같은 국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완전 바보가 된 거예요. 저들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를 알면 보이기 시작해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상태는 삼겨 죽어가는 개구리, 삼겨 죽는 개구리 아실 거예요. 하다가 삼겨 죽는 개구리.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북의 적화 통일이 거의 완성 단계예요. 완전히 여건이 무르익었습니다. 북의 적화 통일 전략이 거의 무르익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번 4.10 총선에 저들은 반드시 부정선거를 획책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은 죽게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끝을 맺어가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공명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지금 저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하는 사명이 뭐냐면, 저들이 여론 조작하는 거. 그게 저들의 사명이에요. 또 선거 조작하는 거. 이게 저들의 사명이에요. 이게 뭐냐? 북의 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도무지 이해 안 간다는 사람들은 이제 겨우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복의 진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위해서, 복에서 보면 정말 잘하는 거죠.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론조작 방지를 해야 되고 선거조작 방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들은 여론조작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여론조작부터 들어갔는데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탄핵될 때 여론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 여러분 5%라고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세요. 이게 저들의 실체라니까요. 저들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여론조작부터 합니다. 지금 여론조작 없을까요? 여론조작을 계속 해왔어요. 그게 뭐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선거조작으로 나타납니다. 여론조작이 돼서 그 정도 나와야 전산조작을 해서 표조작을 해서 선거조작한 그 결과값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거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여론조작을 막아야 한다. 인정하십니까? 여론조작을 못하게 하려면 여론조작의 원점을 타격해야 돼요. 여론조작 원점이 어디냐? 바로 사당역 5번 6번 출구 200m 지점에 있는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원점을 타격하러 다음 주 금요일 23일 제가 바로 마이크를 들고 거기서 주관을 합니다. 참석하실 거죠? 여론조작 막으실 거죠? 좋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바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앞에서 여론조작 규탄, 여론조작 방지 촉구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작 못하면 감히 선거조작 못하게 돼 있어요. 여론조작 하는 거는 바로 QR코드 투표지로부터 투표 성향을 다 알고 있어서 여론조사 기관의 조정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 집회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선거조작 방지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선거조작은 두 프로세스, 두 가지. 하나는 표조작, 하나는 정산조작.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돼야 된다. 그런데 표조작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거. 두 번째는 사전선거인 명부를 명확하게 수작업으로 작성해서 사전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것. 이거 하면 표조작 못합니다. 이렇게 막고 이거는 누가 맡아줘야 되느냐? 국힘당 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힘당 전체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비겁한 국회의원들이 안 나서고 있어요. 한동훈 혼자서 떠들고 있어요. 저들은 비겁해요. 그렇지만은 그쪽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전산조작은 어디서 막아야 되느냐? 국정원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국정원에서 막는 걸로 알고 있고 어제 우리 가서 많이 외쳤어요. 국정원은 힘을 가지고 바로 전산조작을 방지함으로써 공명선거가 돼서 정상화된다면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인 대공업무 박탈당한 거 이걸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살기 위해서도 사생결단해야 된다고 어제 부르짖었습니다. 대공업무를 회복시키려면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전 국정원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달라붙어서 공명선거 할 수 있는 전산조작 방지 활동을 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쪽에 임무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서포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밖에 기한이 없으니 그때까지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장황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중앙선관위 해체가 제 목표입니다. 제 목표는 그거예요. 마지막 구호 외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를 해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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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청생 필선. 네, ROTC 동백대에서 임재수 전임 회장님을 열려서 동백대에서 열심히 가야 되겠다. 야, 우리 김병태 회장님은 앞으로 제가 더 부려먹어도 되겠습니다. 예. 좀 이제 여론 조작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그것도 재미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한 가지 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싸우고 계시는 여러 변호사님들 계시죠? 그 중에 딱히 떠오르는 이름 누구인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 안 들려. 아, 다시 들릴 때까지 누구? 네, 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박주현 변호사라고 제 등치 두명 막 등치 큰 젊은 변호사가 있죠. 그 변호사하고 저하고 첫 인연을 맺게 된 게 언론조사 회사 고발건 때문에 만난 인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박병 씨 아무래도 이번 총선 이상한데 그렇게 엮여갖고 지금까지 엮인 거예요. 집에서 안 쫓겨난 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 그만두고 돈 벌려고 그래도 형 이거 사명감이 있어서 이걸 꼭 해야겠대요. 진심으로. 예, 그래서 또 그렇게 엮인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저하고 엮이면 그냥 머슴이에요. 그냥 우리 호흡단 노예가 되는 거야. 뭐 어째 팔자련 해야지. 자, 그래서 2020년도부터 백무한테 엮이고 그 이후로는 또 저한테 엮여서 정말 쉬고 싶어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행 가고 싶다고요. 여행을 왜 가? 여기 나와야지. 형수님 손잡고 여기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후배에게 김병태 회장님한테 물려주시고, 지금 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저 때문에 여기 나와서 정말 ROTC를 초창기부터 열심히 이끌어주고 계신 김재수 전 ROTC 애국동제 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OTC가 제가 후임자를 잘못 뽑아가지고 아주 요새 고생이 심합니다. 제 집사람이 5년 동안 나가도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오늘은 좀 쉬시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이가 80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4월 선거 끝나고 나면 별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ROTC 그 후배들이 정말 계속 연일되는 모임 때문에 지쳐있는데도 오늘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또 다음 주에 또 한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강남에서 몇 년 집회할 때는 진짜 추웠거든요. 뭐 영하 15도 이럴 때도 그냥 뭐 강남역에서 양재역까지 그냥 걸어 다니고 했고, 그 더운 여름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춥든 어찌됐든 4월까지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놈들이 죽기 살기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저렇게 덤비는데 우리도 죽기 살기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어찌되었든 모임이 있으면 좀 동원해서, 참 답답한 게 미국에 있는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강화문에 여기 나온다고 코리안 호텔이죠 이거, 거기에 숙소를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래 동기들이 다 모였는데 동기들한테 하는 얘기가, 야 이 새끼야 너는 서초동에 살면서도 여기 강남 집회에 한 번도 안 나온다며 에이 나쁜 놈아 하고 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친구들 잘 안 나와요. 저보고 뭐랬는지 아십니까? 앞장서서 좀 해줘라 이런, 참 그러면 돈이라도 좀 내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우리 ROTC 중심으로라도 4월 10일 결말을 보도록 그렇게 협조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TC 김병태 회장님의